최은영 작가가 쓴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런 소설을 좋아합니다. 쇼코의 미소는 담백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요새는 온갖 자극적인 글이 많잖아요.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는 이 시대에 이런 소설이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고 인기를 끄는 것도 어려운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낸 최은영 작가가 참 대단하고 운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쇼코의 미소는 쇼코라는 일본인과 소설 속 나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나의 이름은 소유입니다. 초반에는 두 사람이 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중반에는 좀 서로 서먹서먹해져서 이대로 두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죽음, 소유의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중간에 서먹서먹했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쇼코의 미소는 소설 속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소유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쇼코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할아버지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와중에 소유는 할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쇼코를 다시 만나고 쇼코에게 보냈던 할아버지의 편지를 되돌려받고 그 내용을 읽게 되죠. 역시나 그 편지에는 소유가 몰랐던 할아버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신비롭습니다.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넘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 밀려나서 역시나 대양에서 밀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다. 역시나 작가의 감수성이 남다르죠. 바닷가에서 발에 물을 적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외톨이가 되어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바닥에 물을 묻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바다의 가장자리잖아요. 대양의 중심에서는 한참이나 떨어진 위치입니다. 바닷가는. 그렇다면 쇼코가 원하는 세상의 중심이란 어디일까요? 쇼코는 언젠가는 바다를 떠나서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가운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쇼코가 말하는 세상의 중심이란 바로 주변의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도시죠. 쇼코의 미소는 주체의 다면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소설을 참 높게 삽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주체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코의 미소에는 모든 주요 인물이 그와 같은 다면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쇼코가 그와 같은 특성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쇼코는 문학 교류차 한국에 온 견학생이었고 소설 속 나 소유는 쇼코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신청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쇼코의 등장과 더불어 주체의 다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인물은 바로 소유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족은 밥을 먹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먹어보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쇼코가 나타나자 할아버지는 내가 끼어들 틈도 없이 일본어로 말하면서 시시때때로 껄껄댔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분명히 쇼코는 소유의 가족들에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막 대화가 더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친해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 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무슨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쇼코와 같이 낯선 외국인이 이제 밥상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할아버지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배웠던 일본어는 부정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앞에 나타난 일본인 아이, 쇼코. 할아버지의 웃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쇼코의 미소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양한 면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제가 볼 때 쇼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쇼코의 미소겠죠. 쇼코의 미소는 즐거운 미소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미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미소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미소일 수 있습니다. 작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소설 속 쇼코라면 웃음이라는 표정이 진 일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쇼코는 이런 식입니다. 쇼코는 고모와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낯설지 않고 되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쇼코의 고모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지만 외박이 잦은 일을 해서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를 공주처럼 대접해 준다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인 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교이고 하나뿐인 세계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쇼코의 할아버지가 쇼코를 끔찍하게도 사랑한다면 보통 손녀의 반응은 긍정적이게 마련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죠. 혹은 감사해 하는 것 이런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쇼코는 그런 할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오히려 감옥 같다고 느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기도 해요. 쇼코의 다면성은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쇼코는 일본으로 떠나고 나서 정기적으로 소설 속 주인공인 나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편지의 내용은 사뭇 달랐어요.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밝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설 속 주인공인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암울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쇼코의 편지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쩌면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쇼코는 일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면을 한 사람에게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죠. 사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을 선택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소유는 쇼코를 이해합니다. 그 모든 모습이 쇼코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쇼코의 모습이고 쇼코의 삶을 얽매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쇼코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든가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자주 보고 정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쇼코의 경우는 달랐다. 자신의 삶으로 절대 침입할 수 없는 사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쇼코는 그를 친구라 부를 수 있었다. 쇼코는 이런 독특한 친구였기 때문에 쇼코의 미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설명을 해 주었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쇼코는 일본인이라서 조금 더 이해해 볼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소설 속 나는 일본에 가서 쇼코를 만나고 난 이후에 쇼코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흔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진솔한 자기 성찰이 돋보여서 읽는 내내 집중하면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애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돈과 안정만을 좇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내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의미였다.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의했다. 그러나 두려웠다. 영화 감독이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 영화를 찍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글의 시선은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옮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할아버지는 병을 앓고 있었고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유는 서울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본가로 내려갔고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소유와 엄마와 할아버지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65날들만큼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본 적은 없다. 우리 셋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장롱 쪽에서, 엄마가 문가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잤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소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10살 때부터 점원으로 일했고 50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 50살에 가게를 처분해야 했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고 소유의 엄마한테 말했죠. 그 할아버지는 줄곧 집에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을 했지만 할아버지를 모셔야 했고 소유의 아빠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서 그 집에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엄마의 딸 소유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쇼코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쇼코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 소유는 쇼코에게 보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꿈이 화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소파 옆 협탁 위 메모지에는 이상한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소유는 그 그림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쇼코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출국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몸은 약간 떨어져서 서로의 등을 두르는 식의 포옹이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 패스를 내밀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때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는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소유가 알고 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소유의 편견 속에 갇힌 할아버지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방인인 쇼코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다른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쇼코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꿈이 화가였다는 사실은 소유가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있던 이상한 그림을 담은 메모지들의 의미를 소유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날마다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자면서 소유는 할아버지를 더 알게 되었지만 그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소유의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인간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타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쇼코의 미소는 쇼코를 통해서 신비할 정도로 복잡한 존재인 사람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였습니다.